안녕하세요. 수의사 아빠입니다. 저는 지금 동물 영양 시리즈를 올리고 있는데요. 첫 번째 시간에는 음식과 건강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. 그리고 이 사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, 그리고 개, 고양이 사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, 그리고 그것이 동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는 사료의 성분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,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사료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오늘은 그렇다면은 집에서 강아지, 고양이 음식을 직접 주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만들어 먹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나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과연 내가 그 영양 성분을 잘 맞추어서 줄 수 있을까? 혹시 내가 이렇게 음식을 챙겨주다가 뭔가 어떤 성분이 부족하지는 않을까? 또 양은 얼마나 주어야 할까?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사료를 먹이는 분들이 또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집에서 만들어 먹일 때 어떤 그 원칙이라든지, 그리고 또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이 영양 성분을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요? 많은 이 반려견의 보호자들이 이 손수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 영양 균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, 이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.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람들도 매 끼 식사할 때 단백질, 탄수화물, 지방, 이것을 정확하게 딱 나누어서 몇 그램 맞추어서 우리가 먹지는 않습니다.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대략적으로 오늘은 좀 단백질 또 식사를 또 많이 했으니 또 탄수화물도 섭취하고 또 지방도 섭취하고, 그리고 내가 조금 또 이 과일이나 이런 야채를 많이 먹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것을 또 이제 먹기도 하고, 우리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 영양을 맞추는 것이지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진 않습니다. 그와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그 대략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의 그 비율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균형만 맞춘다면은 보호자들이 충분히 스스로 만들어 먹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홈메이드 식사는요,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. 이 영양 성분도 매번 완벽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밸런스, 균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영양 비율은요, 개와 고양이가 조금은 다릅니다. 그래서 이게 책들마다, 그리고 수의사들마다 또 의견이 조금씩은 차 있는데요. 대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단백질, 탄수화물, 그리고 채소, 이 비율을 개 같은 경우에는 1대 1대 1로 맞추라고 권장을 합니다. 그런데 또 상태나 또 나이에 따라서 이것을 조금 변동은 가능한데요. 혹시 조금 나이가 어리거나 강아지, 그리고 또 성장기에 있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함량을 조금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2대 1대 1 정도 하면은 좋고요.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 단백질 함량을 조금 더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. 사실 육식을 고양이는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을 높여주어서 단백질, 탄수화물, 채소의 비율을 6대 2대 2, 그리고 또 어떤 수의사들은 8대 1대 1 정도로 또 이야기하는 수의사들도 있습니다. 그러면 거의 주가 육식이고 그 이외에 조금 탄수화물이나
채소 같은 거는 약간만 첨가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균형만 생각하신다면은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. 거기에다가 이제 뭐 간식으로 뭐 과일이라든지 또 채소,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또 보충제나 영양제를 급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양은 또 얼마나 주어야 할까요? 양은 이게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. 그래서 걔는 어떤 크기에 따라서, 체중에 따라서, 그리고 활동량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. 그래서 그건 개체마다 매우 다른데요. 보통 일반적으로 개가 좋아하는 만큼의 양이나 한 20분 이내에 먹을 수 있는 양을 주면 됩니다. 그래서 체중에 따라서 약간 조절을 할 수 있고요. 또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뭐 몇 가지 요인들인데요. 그것은 또 첫 번째는 연령에 따른 차이, 또 성장기에는 단백질이나 지방의 함량을 좀 높이고, 또 노령견인 경우에는 이 함량을 좀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또 활동량이 많은 또 개들,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, 예를 들면 뭐 여행을 간다든지 또 병원에 방문하거나 또 미용을 하는 경우, 그런 경우에는 또 식사량을 조금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비만이 되기 쉬운 동물들은 그 식사량을 또 평균 그치보다 약간 적게 주시는 것이 좋고요. 특히 또 중성한 수술을 한 동물들도 또 일반적인 양의 한 10%에서 20% 정도 약간 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대체적으로 또 더운 여름날에는 양을 약간 적게 하시고, 겨울에는 에너지 소비량이 또 많으므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. 횟수는요, 하루에 급여하는 횟수도 강아지나 성장기 때는 보통 3에서 4회 정도 나누어서 급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다 자란 성견이나 노령견의 같은 경우는 1일 2회 정도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초대형 견종 같은 경우, 뭐 세인트 버나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급하게 먹다가 고창증이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서 1일 4회 정도 급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요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. 제가 이 참고한 책은요, 이 책인데요. 강아지 밥의 교과서라는 책입니다. 이것은 또 일본 사람인 또 애견 건강식 전문가가 쓴 책입니다. 그래서 이 책이 제가 봤을 때는 또 아주 좀 간단하면서도 쉽게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책이 참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 책을 구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또 여러 가지 참고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. 뭐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. 제가 이러한 책들이 있는데, 이것들은 제가 또 제 개인 블로그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. 첫 번째는 먼저 육수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약 3가지 종류의 육수를 준비하라고 하는데요. 뭐 제첩 육수, 그 다음에 닭고기 육수, 다시마 육수. 그래서 육수를 이용해서 국물이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은 동물의 이 건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수분, 물인데요. 이 건조 사료에는 수분이 매우 부족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 먹일 경우에는 또 물을 또 따로 주어야 하지만 음식에도 이 물을, 국물을 함께 급여하면은 기호성도 높아지고 또 건강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미리 이 제첩이나 닭고기, 다시마를 이용하여 육수를 만들어 놓고, 또 조금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또 냉동을 하게 되면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음식이 너무 물기가 많은 것보다는, 물기가 많으면 먹다 보면은 막 사방에 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약간 걸쭉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데요. 걸쭉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첨가하는 성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뭐 참마, 그리고 100% 갈분, 그리고
또 끈적이는 채소 중에 또 오크라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한천, 해조류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넣어주면은 걸쭉해지고 또 먹기도 쉽고 또 건강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간단한 그런 토핑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면 좋은데요. 뭐 예를 들자면은 팥 가루라든지 생강가루, 그다음에 뭐 강황, 그리고 가쓰오부시, 뭐 새우, 그다음에 검은 깨, 올리브유, 그다음에 뭐 나또, 요구르트 이런 것들을 토핑해서 위에 이제 살짝 뿌려주면은 기호성도 높아지고 또 건강에도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일일 섭취 분량과 배합의 기준은 먼저 체중에 따라 먼저 일단 기본이 되는 고기의 양을 정합니다. 보통 체중이 5kg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고기를 약 100에서 150g 정도 주면 되고요. 활동량에 따라서 좀 더 조절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대략 눈대중으로 고기가 한 1, 이 정도 양이라면은 또 채소도 1에서 2, 그리고 탄수화물은 뭐 거의 사실 주지 않아도 되고 0.5 정도 섞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리하는 방법인데요. 냄비 안으로 약 10분이면은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준비해둔 육수를 끓입니다. 끓이는 동안 이제 식재료를 이제 썰어주는데요. 써는 것은 약 한 사료 정도 크기의 야채를 썰어 주시고요. 그래서 잘 익지 않는 순으로 넣어서 익혀줍니다. 뭐 고기를 넣고 그 다음에 야채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끓여줍니다. 그래서 이게 다 익으면은 그릇에 옮깁니다. 그릇에 옮긴 다음에 뭐 고기는 조금 먹기 쉽게 잘게 찢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토핑을 얹어주면은 완성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매일 이렇게 요리를 해주시면 되고요. 또 강아지는 또 너무 음식이 차도 안 되지만 뜨거워도 안 됩니다. 약간 따뜻하게 먹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직접 만드는 요리에 기본 규칙이 있는데요. 이 책에서 알려주는 기본 규칙이 첫 번째, 식재료는 뭐 번갈아 가면서 주도록 합니다. 뭐 예를 들자면 닭고기를 준다면요, 계속 닭고기만 주지 말고 뭐 한 번은 소고기, 또 한 번은 또 생선이라든지 번갈아 가면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가능한 한 제철에 나는 식재료를 적극 활용한다. 그리고 곡류와 단백질은 소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따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내장 종류는 주 1회 정도 적당히 먹이도록 합니다. 그리고 또 음식을 섞을 때는요, 숟가락보다는 손으로 직접 섞어주면은 또 손 안에 있는 유익한 상재균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또 영양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손으로 깨끗이 씻은 손으로 또 섞어 주도록 합니다. 그리고 눈앞의 반려견을 잘 관찰하여서 계절이나 컨디션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식재료의 변화를 줍니다. 그리고 하루에 2번 급여하고 위장이 약한 경우에는 3-4번 정도 나누어 급여합니다. 그리고 또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게 약간 데워서 주도록 하고요. 또 기본적으로는 소금간은 사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식재료의 크기는 사료 크기와 비슷한 크기로 잘라주도록 합니다. 이것이 직접 만드는 요리의 기본 규칙들입니다.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요리 방법들은 이 책에 보시면은 좀 자세히 있으니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 또 뒤에 다룰 내용들이 좀 더 있는데요. 뭐 생식과 화식, 그리고 또 사료와 또 직접 만들어 먹이는 음식을 또 섞어 먹이는 것, 그리고 또 사료를 먹이다가 어떻게 자연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,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